국회는 실업자 300명에게 세계 최고의 실업주당 주는 대기소에 불과하다. 오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6월 임시국회는 종료가 됐죠. 원 구성 협상은 7월이 넘었습니다만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하자 혹은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 제1야당은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현 국회 상황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SNS에 오늘 국회를 비판하는 글을 쓰셨는데 예. 결과적으로 의원님도 세계 최고의 실업수당 받은 셈 아닙니까? 물론 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 그 실업수당이 비판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고백이랄까 자백.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자신이 포함된 거니까요. 예, 실업수당 한 달에 그렇다면은 뭐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물론 정의당은 여러 군데로도 중앙당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요. 예, 그렇습니다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 꼬박꼬박 다 받았고 그걸 어디 뭐 좋은 데 썼던 아니면 개인이 챙겼던 간에 부끄럽게도 다 받았습니다. 예. 김 의원님 지금 국방위원회 소속인데 국방위원회는 언제 열리고 열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예. 이게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너무 오래돼서. 분명히 올해 그 두꺼운 옷 입고 겨울에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마 법안 처리 정도 하려고 한두 번 소집된 것 같고. 예. 그 외에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다운 회의를 해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옷 입고 회의한 기억 난다 하면 반년 정도 지났던 거네요? 예, 아마 한 5,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특히 정의당은 4월에 교섭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예. 적어도 석 달 이상은 아예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도 거의 제기업으로 한 적이 없는데 이건 국방위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국방위가 특히 더 그중에서 심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원내 대표 간에 합의된 안건이 있는 상임위는 그런 대로 열렸고 합의된 것도 없고 또 국회가 파행 중일 때는 거의 모든 상임위가 회의를 열질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건 국방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국회 문제인데 그 소위 말하는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SNS에 정상화 최대 걸림돌은 한국당이 배째라고 나오면 계속 국정의 마비는 연장될 것. 그러면서도 국정을 통합하는 정부와 여당의 능력이 필요한 때 이렇게 쓰셨단 말이죠. 예. 국회 파행 여야 어디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물론 모두의 책임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언가 여당이 이거 안 해주면 원구성에 또는 국회 일정에 전면 협조할 수 없다. 이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당은 누가 뭐래도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사실 제가 여러 번 그런 어떤 회의의 파행을 보면서 나름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여당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무언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은 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하고 회의를 하다가 자유한국당을 또 설득하러 간 당들이 이제 이런 어떤 군소 야당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만큼은 모든 국정 파행에 있어가지고 가장 첫 번째 행동 그러니까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 또는 협조 거부 이런 말을 가장 앞서서 했고 거의 다 그걸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책임감을 묻고 싶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진 한국당이라고 또 써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그게 가장 먼저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원구성 협상에 자유한국당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된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원구성이 지금은 두 개로 나눠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하는 반쪽만이라도 정상화하자는 거. 또 상임위원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다 정상화하는 거.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이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정상화 안 되고 의장단만 뽑으면 그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국회는 마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이 상임위원장을 선거로 뽑다 보니까 지금 친박, 비박 뭐 갈라져서 이 와중에 상임위원장을 제대로 선출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여야 접촉이 있을 때도 자한당에서는 당내 사정을 이유로 조기에 그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나름대로 발언이 나왔나 봐요. 제가 그걸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급한 건 원구성 협상일 텐데요. 네. 협상에 나서지는 않고 지금 김성태 대표 대행이죠. 네. 개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개헌 안 내고 이럴 때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다가 예. 선거 끝나고 지금 원구성 협상도 하지 않고 개헌 카드를 불쑥 내민 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개헌 플러스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예, 함께하는 거죠. 예. 예, 그걸 같이 들고 나온 것이죠. 예. 그거는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을 끌어들여서 어떤 개헌연대라는 다수파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후에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으니까 예. 그 핵심 이익을 건드려서 자한당이 여전히 전국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다수파를 형성하겠다는 계산법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당리당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회가 바야흐로 문재인 정부의 이제 후반기를 향해서 가면서 그 양상이 합종의 양상으로 갈 것이냐, 연횡의 양상으로 갈 것이냐. 예. 이런 경쟁이 본격적으로 붙은 거고 이런 구도는 앞으로 계속 갑니다. 합종이라 하면 민주당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나머지 정당이 연대하는 거. 그 키워드가 개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연행이라고 하면 개혁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여당과 협력하는 거. 이건 개혁 입법 연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다른 당도 공감할 수 있는 카드인 선거구제 개편을 끌어들이면서 힘을 합치려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정의당이 지금까지 꾸준히 선거구제 개편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데 네.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는 반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 시점에 선거구제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2020년 총선을 바라보는 건가요? 2020년 총선뿐만이 아니라 뭐 예. 정의당은 모든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비례의석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당이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예. 그런 이유요? 예. 그거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번에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선거 참패 아닙니까? 서울에서 27%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0%를 간신히 넘기는 이런 예. 의석수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군소야당이 돼버린 겁니다. 10%대 정당, 10%대 작은 야당이 할 수 있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만큼 뭐 화장실 갈 때하고 또 나와서 생각이 전혀 달라진 것이죠. 다수당 일대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반대로 바뀐 예. 것이죠. 그 정의당은 지금 뭐 여론조사하면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구제가 개편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야만이 또 다수당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죠. 민주당이 과연 여기에 응해줄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거리예요. 저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하실 때나 또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선거의 비례성 확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가지고 여러 차례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거부할 명분이 없고 또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한 개헌안에도 예. 표의 비례성을 확보한다고 청와대발 개헌안에도 그걸 명기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걸 뭐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일관성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에서 가장 먼저 그 개혁입법연대 범진보 진영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자유한국당 패싱론이 나오기 때문에 개헌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개혁입법연대에 대해서 뭐 입법 독재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예. 우리가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당시 여야가 할 거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자고 하면서 내놓은 공통 공약이랄까 어떤 공통 입법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게 자유한국당 반대로 거의 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개혁 입법이라고 할 만한 게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촛불 정신에 대한 배반이고
누가 뭐래도 탄핵 당시부터 대선을 거쳐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게 국민 여망인데 예. 이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입법연대를 하자는 건 거기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런 만큼 개혁입법연대는 저희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게 이제 그게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개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개혁입법연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정의당 지지율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민노당 시절에 2자리 의석수 확보한 기억도 있고요. 네. 또 지난 대선 때 심상정 의원이 나름 선전한 기억도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좀 뭐 이득을 얻었다,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단 말이죠. 이 지금 고무적으로 나온 지지율이 다음 총선이나 이렇게 선거에 연결되려고 하려면 정의당이 어떤 앞으로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진보적 개혁성을 더더욱 강화해서 예. 정체성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면에는 지방선거 때 보여줬던 진정성과 민주당의 보수화 경향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예. 사실 민주당이 또 거대 여당이 되고 그러면서 최저임금 또 여러 가지 어떤 민생에 관한 데 있어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자 조금 그 지지표가 정의당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왼편에 서서 개혁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견제해라. 이게 저희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정체성을 강화하고 개혁을 앞서서 외치는 그런 어떤 중견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그런 어떤 교섭단체로서의 역량을 보여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원 구성이 되려면은 뭐 의원님께 죄송한 말입니다만 어쨌든 거대 정당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에게 한마디 하세요. 예. 내로남불, 남이 주장하면 불륜이고 내가 주장하면 로맨스다.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예. 개헌이든 개혁이든 둘 다 필요하다는 것. 이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개헌을 선택할래? 개혁을 선택할래? 국민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정치의 갑질입니다. 이 국회가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로 왜 갈등이 빚어집니까? 먼저 국회를 아무 조건 없이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개헌과 개혁을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열린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회로 원 구성이 되고 또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큰 당들이 이제는 정말 통찰하고 반성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저희.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 꼬박꼬박 다 받았고 그걸 어디 뭐 좋은 데 썼던 아니면 개인이 챙겼던 간에 부끄럽게도 다 받았습니다. 예. 김 의원님 지금 국방위원회 소속인데 국방위원회는 언제 열리고 열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예. 이게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너무 오래돼서. 분명히 올해 그 두꺼운 옷 입고 겨울에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마 법안 처리 정도 하려고 한두 번 소집된 것 같고 예. 그 외에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다운 회의를 해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옷 입고 회의한 기억 난다 하면 반년 정도 지났던 거네요? 예, 아마 한 5,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특히 정의당은 4월에 교섭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예. 적어도 석 달 이상은 아예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도 거의 재기업으로 한 적이 없는데 이건 국방위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국방위가 특히 더 그중에서 심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원내 대표 간에 합의된 안건이 있는 상임위는 그런 대로 열렸고 합의된 것도 없고 또 국회가 파행 중일 때는 거의 모든 상임위가 회의를 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건 국방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국회 문제인데 소위 예. 말하는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SNS에 정상화 최대 걸림돌은 한국당. 한국당이 배째라고 나오면 계속 국정의 마비는 연장될 것. 그러면서도 국정을 통합하는 정부와 여당의 능력이 필요한 때 이렇게 쓰셨단 말이죠. 예, 예. 국회 파행 여야 어디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물론 모두의 책임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무언가 여당이 이거 안 해주면 원구성에 또는 국회 일정에 전면 협조할 수 없다. 이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당은 누가 뭐래도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하는 반쪽만이라도 정상화하자는 거. 또 상임위원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다 정상화하는 거.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이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정상화 안 되고 의장단만 뽑으면 그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국회는 마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이 상임위원장을 선거로 뽑다 보니까 지금 친박 비박 갈라져서 이 와중에 상임위원장을 제대로 선출할 수 있겠느냐는 예. 그래서 여야 접촉이 있을 때도 자한당에서는 당내 사정을 이유로 조기에 그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나름대로 발언이 나왔나 봐요. 제가 그걸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급한 건 원구성 협상일 텐데요. 네. 협상에 나서지는 않고 지금 김성태 대표 대행이죠. 네. 개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체 사실 제가 여러 번 그런 어떤 회의의 파행을 보면서 나름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여당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무언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은 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하고 회의를 하다가 자유한국당을 또 설득하러 간 당들이 이제 이런 어떤 군소 야당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만큼은 모든 국정 파행에 있어가지고 가장 첫 번째 행동, 그러니까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 또는 협조 보복 이런 말을 가장 앞서서 했고 거의 다 그걸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책임감을 묻고 싶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진 한국당이라고 또 써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그게 가장 먼저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원구성 협상에 자유한국당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된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원구성이 지금은 두 개로 나눠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회는 실업자 300명에게 세계 최고의 실업주당주는 대기소에 불과하다. 오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6월 임시국회는 종료가 됐죠. 원 구성 협상은 7월이 넘었습니다만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하자 혹은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 제1야당은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현 국회 상황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SNS에 오늘 국회를 비판하는 글을 쓰셨는데 예. 결과적으로 의원님도 세계 최고의 실업수당 받은 셈 아닙니까? 물론 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 그 실업수당이 비판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고백이랄까 자백.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자신이 포함된 거니까요. 예. 실업수당 한 달에 그렇다면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물론 정의당은 네. 여러 군데로도 중앙당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요. 예, 그렇습니다만.